이 감정평가 분류가 학문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부할 필요 없고 사실상 요즘엔 더 심해졌는데 그 규칙 제6조하고 7조에 규정되는 요거 항상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건 아닌데요.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은 이제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감정평가 이제 분류라는 목차 안에서 논하는 건데 이것도 작년하고 재작년 다 연타로 나왔죠. 그 원칙에 보면은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제6조에 보면은 현황기준 평가가 원칙이에요. 현황기준 평가는 말 그대로 원칙이다 보니까 주문이 이제 하나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옆에 설명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 문구를 보다 보면은 현황기준 평가할 때 장난칠 수 있는 키워드가 몇 개 있다? 세 가지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준 시점이 나와야 되죠. 기준 시점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야. 이 이용 상황은 기준 시점이 현재의 이제 실제 이용 상황이겠죠. 어쨌든 이제 이용 상황. 다만 이 현황 기준 평가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용 상황을 하더라도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뭐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받지 않은 상태. 받는 상태. 그 현황 기준 평가가 이제 이게 시험에는 아직까지는 틀린 질문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를 틀리게 할 때는 이런 단어들을 바꿀 겁니다. 어느 단어를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출제하네요, 그러면. 아마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인데 아마 받지 아니한 상태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장난쳤던 기준 시점을 출제에 생각하는 어떤 시점으로 장난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현재 시점이라든지 옛날에 장난친 것처럼 뭐 거래 시점, 준공 시점 어쨌든 요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은 현황 기준 평가다 꼭 기억하시고 이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이제 현황 기준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사무실에 아까 이제 의뢰인이 찾아와서 조건을 다뤄서 행하는 평가, 조건 평가가 있어요. 조건 평가에 대한 논리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의뢰인이 제시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근데 법령 항상 논하는 거지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은 문제가 항상 안 되는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그 밑에 조건 평가에 대한 내용이 예외로 되어 있고요. 조건 평가 그 규칙상의 조문을 보면 항이 3개가 있어요. 1항, 2항, 3항. 세 가지 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1항만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동그라미 1번만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1번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과 3항은 3항을 일부러 안 집어넣는데 그 2항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집어넣긴 했는데 아직까지 출제는 1항만 내고 있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 하셔야 되죠. 그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뭐다? 조건 평가인데 이용 상황이 아니라 그 가치 형성 기준점 현재 가치 형성 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실제처럼 하면은 현황 기준이야.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이 표현 그대로 나오니까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행하는 평가는 뭐다? 조건부 평가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조건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의뢰인이 제시된 이 조건이 2항입니다. 동그라미 타당한지 아니한지를 검토하는데 검토 상황이 3개가 있죠. 의뢰인이 제시된 이 조건이 합리적이냐, 합리성. 의뢰인이 제시된 조건이 적법하냐, 적법성. 제시된 조건이 실현 가능하냐, 실현 가능성. 요 항목에 대한 의견을 다 달아야 돼, 평가업자는. 그래서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두 다 충족하면 이게 3항이야. 모두 충족하면은 조건 평가를 행하고 3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정 평가를 거절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항, 2항, 3항인데 아직까지는 1항만 나와 있기 때문에 1번만 별표를 쳐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었죠. 그린벨트 안에 있는 답을 의뢰인이 찾아와서 이거를 대로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감정평가를 의뢰했어. 평가사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린벨트 안에 답을 대로 평가해달라. 이거는 조건을 단 거죠. 근데 평가업자가 이거는 거절하는 조건이죠. 왜? 불법적이니까. 적법하지 않은 조건은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사기치자는 거죠.
의뢰인하고 평가사가 짜가지고 이런 논리고 그리고 이제 규칙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현황 기준 평가 별표 조건 평가 1번만 별표 쳐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조건 평가 안에 보면은 소급하고 기하부 평가가 있죠. 요거는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실무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조건 평가예요. 뭐에 대한 조건을 단 거라고요? 기준 시점에 대한 조건을 단 거야. 이게. 기준점은 그 조사 완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 날짜 하지 마시고 제가 특정 날짜를 지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특정 날짜 보니까 과거의 특정 날짜야. 과거 시점을 기준 시점에 해달라 해서 평가하는 게 뭐다? 소급 평가야. 근데 이것도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본인 땅에 대해서 역사를 알고 싶어서 1000년 전에 본인 땅값을 평가해달라고 의뢰했어요. 기가 막히죠? 1000년 전? 그럼 평가업자는 거절해야 돼. 왜? 그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은 조건이고 그럼 가격조사가 가능해야지 그 날짜 지정할 수 있는 가격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은 실현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급평가는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는 미래 시점을 기점 평가해달라는 게 무슨 평가다? 기한부 평가다. 그래서 소급하고 기한부 평가할 때는 이런 시점이 명시해 주는데 출제했던 빈도수는 엄청 적어요. 나오지 않은 거는 아닌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문이니까 현황에 대한 그 개념, 조건 평가에 대한 요 개념 두 가지는 별표 쳐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참고하셔도 되고요. 대신 소급과 기한은 알고 계시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급 평가랑 기한부 평가 이 개념은 감정부가 규칙에 규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요건 안 돼 있어요. 규칙에 옛날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규칙상에서 이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꾸 이제 우리 시험에 보면 감정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참 기가 막힌 문제들이야. 이건 없고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분류 원칙이 있죠. 원칙 무슨 평가? 개별 평가. 어떤 사례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규칙상의 조문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출제합니다. 개별 평가는 말 그대로 물건별로 평가한다 그랬고요. 근데 이제 원칙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외가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죠. 예외 중에 하나가 뭐? 일괄 평가야. 그럼 일괄 평가 개념은 법조문대로 아셔야 돼요. 일괄 평가 보면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무슨 평가 대상될 물건이라고요? 다 개별 평가 대상될 물건이에요. 개별 앞에 그게 생략된 거야. 왜냐 이게 원칙이 깔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개별 평가 대상돼야 될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당연히 평가업자는 두 개의 물건을 개별 평가한다는 생각으로 그 실주조사를 갔겠죠. 근데 가봤더니 이 대상 개별 평가 대상 둘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일치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아까 원칙이 또 현황기준평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현실적인 상황을 존중해서 그냥 그 퉁쳐서 평가하자. 그게 일괄평가가 됩니다. 그 일괄평가의 그 대표적인 예로 나중에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도 등장하는 복합부동산이지. 복합부동산 평가할 때도 일괄평가가 나오죠. 복합부동산은 어떻게 구성된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토지와 건물 등이, 그렇죠? 건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등이 중요한 키워드 무슨 단어? 복합부동산 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토지와 건물 등이 따로따로 독립된 부동산 얘네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를 뭐라 그런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앞에 부동산 개념할 때는 어떻게 해서 틀리게 된다고요? 추억.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해서 또 오답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건 그 1주차 때 한 것이고 또 토지 건물 등 결합된 사.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얘도 독립된 부동산이 얘도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따로따로 개별 평가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거래되는 관행이 많죠. 현실적인 상황을 존중해서 그냥 한꺼번에 평가하자. 이게 일괄 평가에 대한 논리죠. 그 부부 있죠, 부부. 부부는 무슨 평가해요, 주변에서? 일괄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 집안도 있어요.
집에 계신 분은 일괄평가 당하는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본인은 혼자 개별평가 원하죠. 저는 어쨌든 이런 식이고, 두 번째 구분평가가 이제 있죠. 구분평가도 그냥 조문이 얼마 안 돼요. 하나의 대상 물건 이렇게 나왔죠. 그 하나의 대상은 당연히 무슨 평가 대상되는 물건이다? 당연히 개별평가 대상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물건을 평가사가 평가를 갔는데 개별평가 대상되는 하나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하고 있어요? 일체로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일체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해석하면 다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일체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인데 용도가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물건인데 구성 요소들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잖아. 이거를 정리해서 어떻게 입법하실까 하다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는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가 이거를 구분평가라고 하자라고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어차피 이제 그 중개사 시험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복합 건물이죠. 복합 건물은 복합 부동산과 또 다르죠. 복합 건물은 복합 부동산에서 뭐가 빠지는 거야? 토지가 빠지는 거죠. 하나의 건물이라고 그랬죠. 이 건물주가 감정평가를 의뢰했죠. 당연히 하나의 건물이니까 개별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봤더니 일체로 이용하지 않고 있죠. 위에는 주거용이고 밑에는 상업용이다. 그럼 주거용 영역의 가치하고 상업용 부분의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 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복합건물 같이 구분평가하는 물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주거용 부분 가치, 상업 가치가 다르니까 이 부분의 가격하고 이 부분의 가격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두 가지 부분을 합산하라. 그것이 이 물건의 가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문만 나오니까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는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예를 들었어. 뭐 예를 들면 얼짱인데 앞몸짱인 사람이 있죠. 이분 무슨 평가한다고요? 얼짱인데 앞몸짱인 사람? 구분평가 하나잖아. 하나의 물건인데 모가지 위의 가치하고 모가지 아래 가치가 다르죠. 구분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랑 조금 헷갈린다는 분도 계시는데 헷갈릴 수가 없는 영역이 부분평가죠. 부분평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이라는 것은 무슨 평가 대상되는 물건이라는 뜻이야? 당연히 개별평가 대상 물건이죠. 개별평가 대상되는 물건이 일체로 이용하지 않으면은 뭘로 평가한다? 구분평가하는 것이고, 하나의 물건이 일체로 당연히 이용하면서 하나의 용도를 이용하는 거잖아. 당연히 개별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의뢰인이 조건을 단 거죠. 합리적인 이유를 달아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의뢰하면은 합리적인 이유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업무용이라 그랬죠. 1층부터 10층까지로 하나의 용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의뢰인 10층만 감정평가해달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만 평가하는 거를 부분평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그대로 보셔야 돼.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달아서 감정평가할 때를 이제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가 있더라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법조문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근데 암기가 아니라 원칙을 하나를 잡아놓고 예외적인 거하고 맞물려 돌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필수적 평가, 공적 참모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론적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 몇 가지 평가 분류 체계인데 그냥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참고만 해서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출문제집 보시면은 가끔 이게 눈에 띄실 거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평가 분류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규칙 문제에서 단골이야.